안녕하세요. 리테라 유도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 수시 모집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대학 입결 동영상에서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 최근에 좀 뒤늦게 이제 입시 결과가 좀 공개되는 대학들은 이제 수시 모집 결과하고 그다음에 정시 모집 결과를 한꺼번에 다 공개하지 않고 수시 모집 결과부터 먼저 선공개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입시 결과를 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시 모집 입시 결과부터 먼저 선공개를 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시 모집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 결과는 추후에 이제 학교 홈페이지나 이제 대기업 어디가에 이제 업로드가 되면 그 관련된 내용들 별도로 이제 좀 자료를 다운받아서 여기 이제 동영상으로 다시 제작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공개한 그 수시모집 입시 결과가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을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기대 지원을 이제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이라는 메리트,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대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그 공과 계열 중심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입결 상승 폭이 수시든 정시든 간에 상당히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었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새 이제 이 서울에 이제 중위권 정도를 이제 안정적으로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런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이제 메리트가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은 이번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좀 입시를 준비를 할지 그런 부분들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시 모집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번에 공개된 입시 결과 자료집을 보면 2024학년도 수시 모집 개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개요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따로 별도로 입시 결과 자료집에 이제 실은 학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제 제가 일일이 이제 전형들 결과 나올 때마다 전형 방법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수능 최저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제가 잘 못 쓰는 저의 글씨로 이렇게 수기로 이제 조금 작성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알려드렸었는데, 서울과학기술대는 이제 그런 저의 수고스러움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가 잘 편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모집을 했었고, 또 2025학년도에는 또 전형상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변동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먼저 조금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입시 결과 관련된 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모집 단위에 대한 어떤 신설, 그 다음에 통합, 변경 관련된 부분들이 2024학년도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학년, 지금 이제 우리는 2025학년도니까 이제 또,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024학년도에 신설된 전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첨단학과 정원이 이제 증원이 됐다라고 하면서 인공지능 응용학과 같은 경우 이제 인원이 증원이 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정량평가 반영 교과가 이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량평가 반영 교과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 계열 같은 경우, 자연 계열 같은 경우,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이제 교과를 반영했었는지. 그래서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에서 국영, 수사, 한국사까지 이제 포함이 됐다는 거고, 자연 계열은 변화가 없었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저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추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2024학년도 입결을 볼 때 결론적으로 2023학년도 입결 자료하고 좀 비교를 해서 항상 이제 그 데이터를 좀 비교해가지고 좀 살펴보는 그런 형태로 좀 갔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희 동영상은 이제 좀 꾸준히 이제 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부분을 좀 아실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가되거나 이제 좀 변경된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감을 잡고 비교해 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도 이걸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제 뭐 정량평가 반영 교과가 이제 변경됐다고 해도 지금 인문 계열하고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만 한국사가 이제 추가된 형태로 이제 갔었기 때문에 요 부분들에서 이제 제가 뭐 특별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말고 할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건축학부 같은 경우에는 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한국사까지 이제 거의 주요 과목 전 과목을 이제 반영을 한다. 근데 뭐 2023학년도에는 인문과 자연 계열별 교과, 그러니까 계열별 교과라고 한다면 인문 쪽 모집 단위는 네,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 쪽 건축과학 이제 자연 쪽 같은 경우는 국영, 수과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을 했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형평가 이제 반영 방식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해서 뭐 학년별 가중치를 적용했었는데 이제 학년별 가중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변화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들이 뭐 입결의 편차를 아주 크게 벌릴 정도까지 변화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미세한 이런 변화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형평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학생부 교과만 말씀드렸는데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전형도 있으니까 논술 전형에도 이제 교과 성적 30%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반영 교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2024학년도 입결을 참고하는 데 있어서 일단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년 대비 이제 주요 변경 사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평가 요소 같은 경우 뭐 학업 역량 35, 진로 역량 45, 공동체 역량 20. 뭐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제 평가 기준하고 이제 조금 바뀌어서 이제 요렇게 세 가지 역량으로 이제 평가하는 대학들이 많은데 이제 뭐 그 역량 바뀌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과연 어느 역량에 조금 더 가중치가 많이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깊이 있게 좀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서류 같은 경우에 이제 진로 역량의 비중이 좀 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업 역량과 그 다음에 진로 역량 비중이 이제 거의 뭐 비등비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로 역량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출제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변동 사항들은 좀 있다라고 여기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건 이제 논술 전형을 지원하시는 수험생들께서 좀 관심 갖고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실기 위주까지는 뭐 저희가 지금 다 살펴볼 여력은 없어서, 네, 요거는 그냥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025학년도에도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에서는 네, 그렇게 뭐 크게 변경된 사항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전형별 이제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여기서 이제 좀 2025학년도 대비 좀 변경 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그 부분들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좀 체크를 해보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큰 변화가 이렇게 많이 생긴 것 같진 않아서 일단 이제 있는 그대로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이제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 이제 서울과기대도 이제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유전공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좀 별도로 저희가 이제 따로 영상을 좀 제작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은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그 전형 이제 우리가 입결 살펴볼 때 전형 방법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자,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 자,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자, 고교 추천 전형인데, 자,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전형 방법은 일괄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 100%를 이제 반영을 해서 일괄 합산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요렇게 좀 일단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그렇게 이제 뭐 되게 타이트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밑에서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이제 입결 자료 살펴보다 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연결시키셔서 이제 과연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고교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뭐 추천 인원에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2025학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을 치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서류 100%로 지원자의 3배수를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 부분은 2025학년도도 역시 네, 동일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군 위탁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30%와 그 다음에 논술 7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25학년도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학생부 교과 성적 30%와 논술 70%, 그러니까 논술 비중이 네, 매우 큰 전형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기 위주 전형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만 이제 적용이 된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형 방법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어쨌든 이제 적용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자, 우선 이제 합산 등급은 2합 7등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희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2합 7등급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기준치 자체가 높은 기준은 아니다. 매우 이제 그 어려운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이 4개 영역 중에서 2합 7인데 수학 같은 경우 지정 과목이 있었죠. 미적과 기하 중 택일. 그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도 과탐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랑 건축 같은 경우에는 네, 지정 과목 없이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서 2합 7등급을 충족하면 된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2025학년도에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는 뭐 상당수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다 그랬었지만 자연계열에 한해서 이제 수능 지정 과목을 정해놨었죠. 수학 같은 경우에 기하미적, 그 다음에 탐구는 과탐, 그 지정 과목을 폐지를 했습니다. 전 계열 모두. 그래서 이제는 2025학년도에는 국수, 영탐, 그러니까 수학과 탐구의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제한 없이 응시에서 2합 7등급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능 지정 과목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렇게 매우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신 성적 자체가, 내신 등급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전형이다. 이렇게 일단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학교생활 기록부 이제 교과 등급별 반영 점수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네, 요건 그냥 뭐 참고 삼아서만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선발 현황에서 이제 고교 유형별 뭐 입학 학생, 그 다음에 뭐 충원율, 그 다음에 경쟁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살펴보진 않고, 요건 이제 저희 자료를 이제 저희 네이버 블로그, 리테라이드 블로그에 저희 네이버 그 리테라이드 블로그에 이 자료들 또 업로드 해 놓을 거니까 저희 블로그 오셔서 이 해당 자료 직접 다운받아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간단하게만 한번 이제 살펴보고 좀 넘어갈 건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뭐 고교 유형별 입학생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교 유형들의 합격생들이 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건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반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죠? 뭐 그건 뭐 당연한 결과고, 자, 그 다음에 자공고, 자사고, 과학고, 네, 요 정도가 있는데,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인원수가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좀 형성은 되어 있는데, 여기 자사고는 이제 뭐 전국 단위 자사고일 확률보다는 광역 단위 자사고, 일 확률이 이제 조금 더 높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고하고 지금 자공고밖에 없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사고나 이제 특목 같은 경우에는 성적 확보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네, 여기 교과로 지원할 엄두를 뭐 내지는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뭐 일반 자공고, 자사고, 과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예술, 체육고 등도 있다. 뭐 특성화고도 있고, 네, 이런 것들 그냥 쭉 한번 나와 있으니까 이 자료들은 그냥 한번
살펴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당장 이제 우리 입결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지금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한 번만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입학생들 자 이제 출신 지역 현황도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서울시립대도 그랬지만 서울과기대도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출신 지역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어느 소재지에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 그냥 뭐 참고 자료로서만 그냥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길게 설명할 거는 아닐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 경쟁률, 추합률, 등록률까지 모두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경쟁률, 추합률, 등록률 지금 2024학년도께 공개가 됐는데, 뭐 2023학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뭐 매우 큰 차이가 있냐? 사실 이제 뭐 거의 그런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눈에 띌 정도의 그런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가 이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집 단위별로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평균 경쟁률을 놓고 보면 2023학년도보다 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경쟁률에 대한 변화는 어쨌든 뭐 지금 학생 수의 감소나 이런 부분들, 학령 인구 자체가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제 그 경쟁률 자체가 이제 더 뛰어오르고 말고 할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놓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학교가 이제 뭐 과학이 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모집 단위 자체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자연, 공학 계열 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뭐 기계 시스템, 지금 이제 고급 추천 전형부터 먼저 살펴보는데, 뭐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이 뭐 5.8, 기계 자동차 공학 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평균 경쟁률이 이제 최종적으로 한 어느 정도 나오냐면 5.4대 1 정도, 네, 경쟁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전 연도 같은 경우 한 8대 1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일단 5.4대 1 정도 경쟁률이라고 하면 교과 전형 경쟁률 치고는 그렇게 뭐, 그 높은 경쟁률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뭐 그렇게 경쟁률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은 이유가, 뭐 나중에 이제 합격자들 입결 평균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렇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2점대 초반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2점대 초반 정도의 교과 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이제 선택지가 좀 많다 보니 아마 이제 경쟁률 자체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높아지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지금 한 5.4대 1인데, 제가 봤을 때 2025학년도에도 경쟁률에 대한 부분은 대략 한 6대 1 내외 정도 선은 그냥 유지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뛰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이제 경쟁률을 예측하는 건 아무 의미 없죠. 경쟁률은 신이 내려와도 이제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추합 인원과 추합률까지 이제 공개가 됐고, 추합률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집 단위들마다, 네, 이제 이제 충원이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 단위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뭐 환경공학 같은 경우 뭐 추합률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높고, 그 다음에 산업공학, 뭐 ITM 전공 같은 경우도 좀 높은 편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행정학과, 문과 쪽은 그렇게 인문 쪽은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인문 쪽에 지금 추합률이 대체적으로 보면 한 200%가 다 넘는다. 그래서 2배수 이상은 지금 이제 선발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뭐 전체적인 추천율 자체가 지금 한 145, 5.5% 정도.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그 중상위권 학교들이 뭐 상위권 같은 경우는 뭐 한 3배수 정도도 뭐 도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뭐 매우 높은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등록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다 채웠죠. 다 채웠고, 여기 산업공학 지금 ITM 전공 등록률이 지금 75%, 그러니까 여기 충원율이 높다 보니 네, 등록률이 지금 75%밖에 지금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좀 한계점도 좀 있는 것 같네요. 한계점 있는 것 같고, 지금 행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형성이 되었다는 거를 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평균 등록률 같은 경우 93.9%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등록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제
모집하지 못한 인원들은 결론적으로 그 정시로 이제 2월이 되어서 정시에서 이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뭐 학과들마다 이제 등록률에 좀 차이가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뭐 당장 이제 올해 또 반복이 된다 안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경쟁률과 충합률, 등록률도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 자체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많이 높은 편이고,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뭐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그 높은 경쟁률을 지금 보여줬던 학과들 같은 경우를 보면, 화공생명공학과가 지금 한 58대 1 정도, 네, 요 정도 이제 경쟁률이었었는데,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사실 이제 대단히 높은 경쟁률이라는 것을 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뭐 화공생명 같은 경우 경쟁률이 한 얼마 정도 됐냐 뭐 사실 굉장히 놀랄 만한 지금 경쟁률이긴 한데 이전 연도에는 경쟁률이 이때보다 더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84.4대 1까지 올랐었으니까 네, 화공생명공학의 정말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학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도 모집 인원 동일했었거든요. 12명으로 동일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쟁률이 2023학년도보다 떨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경쟁률이 58대 1이면 제가 봤을 때는 과하게 좀 높은 경쟁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논술 전형 경쟁률에 못지않게 높은 경쟁률이었으니까 뭐그 정도의 경쟁률을 좀 보여줬고요. 뭐 어쨌든 그 지금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15대 1 이상 정도는 거의 평균적으로 유지했던 것 같고 뭐 실제로 평균치도 지금 보시면 네 17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경쟁률이 절대 낮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평균 이제 추합률이죠. 여기 그렇죠. 이제 추합률 같은 경우가 한 56.6, 그다음에 등록률이 99.3이니까 교과 전형보다는 확실하게 등록률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네. 그런 결과치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창의 융합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경쟁률과 추합률, 등록률이 이제 또 어떻게 나왔는지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뭐 기타 다른 전형들, 그러니까 그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은 이런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네 기본적으로 이제 추합률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형들은 이제 좀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잘 공개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어쨌든 상세 데이터들을 많이 공개를 해서, 이제 보훈 대상자라든지 기회균등 전형이라든지 이런 전형들을 좀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지금 다 살펴보지는 않을 테니까 이 자료는 관심 있는 수험생들께서만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제 합격자들의 실제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시 모집 전형별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볼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서 뭐 말씀드렸지만, 서울과기대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뭐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충족률이 높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 이제 모집 단위들별로 뭐 편차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안경광학과가 지금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죠. 여기 안경광학과를 제외하면 지금 평균 자체가 지금 90% 정도로 충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학 7이 큰 변수가 될 일은 진짜 거의 없다.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실제로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기계 시스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 지금 44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네, 지금 입학생들의 지금 평균, 여기 지원자 평균 같은 경우 지금 살펴보진 않고 저희는 최종 합격한 등록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치는 한 2.21, 그리고 70% 컷이 2.28이니까, 네, 편차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치하고 지금 70%컷 사이에
편차가 거의 없다. 이전 연도 평균치 같은 경우는 2.34 그리고 70% 컷이 2.42 등급이었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도 일단 소폭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 자동차 공학 같은 경우에는 2.18, 2.25 역시 편차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 이전 연도 2023학년도 입결을 보면 당시에는 평균이 한 2.33 그리고 70% 컷이 2.37이었는데 어쨌든 그때보다도 더 그 내신 등급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공학이 지금 2.2 그리고 70% 컷이 2.27 여긴 편차가 더 줄어들었죠. 자, 안전공학 이전 연도 평균은 2.31 70% 컷은 2.41 정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때보다 조금 더 성적이 더 올랐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 공학 역시 선호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학과 중에 하나죠. 자, 신소재 공학 같은 경우 지금 1.86, 1.9인데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봐도 자, 이전 연도 1.91 그리고 70% 컷이 1.94였으니까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네, 입결이 더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2.39, 2.45 정도 이제 나와 있는데, 건설 시스템 이전 연도는 2.5, 그리고 70% 컷이 2.53 정도였었는데, 그때보다도 역시 더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씩 계속 상승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 건축공학이 2.35, 2.42. 자, 건축공학 이전 연도 2.37, 2.44였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건축학 전공 같은 경우는 2.23, 2.42. 이전 연도 2.09, 2.13. 그러니까 건축학은 일단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렇게 큰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집 단위별로도 사실 입학 성적이,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이야 뭐 1점대까지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은 학과들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건축학 전공 같은 경우가 지금 2024학년도가 2023학년도보다 좀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는 소폭 상승할 만한 충분한 여력은 일단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정보공학이 지금 2.01, 2.07 정도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이전 연도 2.15, 2.23하고 비교해봐도 일단 등급이 합격자들의 평균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전자공학은 선호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서울과기대 전자공학은 선호도가 높은데, 자, 1.84, 1.92. 자, 이전 연도 평균은 1.95였고요. 그 다음에 70% 컷이 1.99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오히려 점수가 더 상승을 했다. 라고 하는 거 역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스마트 ICT 융합공학이 2.03, 2.07, 이전 연도 2.22, 그리고 70% 컷이 2.3이었다. 네, 요렇게 이제 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 역시 이제 선호도 굉장히 높은 공대 중에 하나죠. 그래서 1.84, 1.93. 자, 이전 연도 1.87, 그 다음에 70% 컷이 2.0이었으니까 역시 큰 편차가 생기진 않았지만 그 와중에도 점수대가 더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경쟁률을 자랑했었던 화공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9, 1.73인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평균이 1.73, 그리고 70% 컷이 1.77. 네, 편차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놓고 보면은, 네, 화공생명공학의 인기는 당분간 식지 않고 계속 갈 것 같다. 네, 요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공학이 지금 2.06, 그 다음에 2.07. 네, 편차는 이제 진짜 거의 없죠. 자, 이전 연도에는 2.19, 2.21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도 일단 점수대가 조금 더 상승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식품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1.85, 지금 1.90이었습니다. 자, 그 이전에 이제 식품공학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되어 있었을 때 2.08 그리고 2.09였는데 그때보다도 더 올랐어요.
제가 이제 올해 여기 서울과기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대학들 입결을 좀 보다 보면 식품생명공학과 같은 경우 입결 변동이 참 묘하게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쪽 이제 좀 관심 있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제가 올려드린 유튜브 동영상, 이 입결 동영상에서 다른 학교 입시 결과에도 식품공학이나 식품영양 쪽 같은 경우 한번 좀 입결 변화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좀 재밌는 그런 변화를 한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면서 좀 재밌는 결과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자, 아무튼 네, 요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 자 1.84, 그 다음에 1.86 등급 정도고,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1.99, 2.01이었던 거에 비하면 역시 정밀화학과도 네,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안경공학과는 조금 이전 연도에도 입결치가 좀 낮았거든요. 안경공학 이전 연도 평균이 2.67, 그리고 2.69가 70% 커졌는데, 그때보다는 오르긴 했었지만 그래도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는 조금 입결이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업공학, 산업정보 시스템, ITM 전공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자, 지금 산업정보 시스템이 2.04, 2.10, 자, 이전 연도 2.25, 그 다음에 2.28보다도 일단 조금 더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 자, ITM 전공 같은 경우가 1.77, 1.77, 뭐 엄청 높죠? 이전 연도에 높았습니다. 1.98. 2.01 정도였었으니까 이전 연도보다도 일단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MSD 학과 자 1.76, 1.83 정도고, 이전 연도에 1.90, 그 다음에 1.93 등급 정도 네, 형성이 됐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높은 점수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학과 글로벌 테크노 경영 전공 이제 자연 모집 단위였는데, 자, 이 모집 단위는 지금 2.23, 2.25,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2.81 정도가 이제 평균치였는데, 그때보다 일단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상승을 했는데 70%컷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공개가 되지는 않아서 어쨌든 지금 2.2 정도까지 올랐으면은 엄청 많이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과거처럼 다시 2.81로 돌아갈까? 저는 그렇게 돌아가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하락할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2.8까지 내려갈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으니까, 네, 일단 이 학과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영문 같은 경우가 지금 네 2.35, 2.37, 이전 연도 평균은 2.44, 그리고 2.52 등급 정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학과는 2.36, 2.37 편차 거의 없죠. 자, 이전 연도 2.27, 그리고 70% 컷이 2.33이었으니까 그때보다 조금 하락하긴 했으나 어쨌든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를 했고, 자, 그 다음에 경영학과, 이제 경영학 전공입니다. 경영학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 모집 단위죠. 그래서 지금 이제 2.21, 2.26 정도,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전 연도하고 비슷했습니다. 2.23, 그 다음에 70% 컷이 2.32였으니까 얼추 비슷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테크노 경영 전공 이제 이번엔 인문 모집 단위에서 모집을 한 결과인데, 자 2.15, 2.14 이전 연도하고 비슷했습니다. 2.10, 그리고 70% 컷은 동일하게 2.14가 형성이 됐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응용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제 신설된 모집 단위였었는데, 자, 여기 인공지능 응용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신설된 모집 단위로 2.07, 2.19 등급 정도. 우리 아까 이제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 한번 다시 보시면 컴퓨터공학이 1.84, 1.93이죠. 요 정도까지는 일단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응용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지원하시려면 환산 내신이 한 1.8 정도 네, 나오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능형 반도체 공학, 이제 미래 에너지 융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첨단 융합 학과에 이제 해당되는 모집 단위들인데, 대체적으로 점수가 좀 높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학과들도 이제 뭐, 신설되기도 하고 했었던 모집 단위들인데, 지금 거의 보면 한 1.8 정도까지 지금 간 거 보면, 인공지능 응용학과도 그런 차원에서, 네, 한 1.8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좀 남아있다.
요렇게 일단 결과를 좀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평균 입결이었고, 전체 평균이 지금 한 2.1 정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게 학과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한 요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줘야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한번 이제 살펴봐 주시고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모집 규모가 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창의융합인재 전형으로 모집했던 일부 학과들까지 한번 살펴보는데, 뭐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 없이 단계별 전형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 반영 비중이 30%고, 전반적으로 서류 평가 반영 비중에 있어서 진로 역량 반영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입결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전년도하고 단순 비교하는 건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의 이제 평균적인 측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등급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살펴보시면 그 고교 유형별 이제 합격자들의 고교 유형별 현황도 잠깐 좀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그 고교 유형별 현황을 보면 결론적으로 뭐 특목이나 또는 자사나 뭐 이런 학교들의 비중 자체가 이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입결 평균치를 그냥 우리가 정량평가에서 뭐 계산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대략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선 정도라, 지원선 정도다라고 참고해 보신다면 일반고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진로 역량의 평가 그 반영 비중이 좀 높다 보니 생기부의 관리 정도가 어느 정도로 좀 이루어져 있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좀 짐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집 단위 자체가 거의 80% 이상이 자연, 공학 계열 쪽에 이제 몰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기부의 정성평가 영역 중에 영역에 있어서 특히 수학이나 과학 쪽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평가받았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비교해서 입결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전 연도 거하고 뭐 굳이 비교를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이 뭐 한 3.18 평균치만 그냥 볼게요. 그리고 기계 자동차 공학이 뭐 3.22, 그다음에 안전공학이 지금 뭐 3.41 정도인데, 간단하게 지금 요 세 개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70%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평균이 지금 70%보다 낮죠.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평균이 70%보다 낮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지막 구간에, 그러니까 하위 20%, 하위 10%, 그러니까 뭐 80% 컷, 90% 컷에 해당되는 친구들의 성적대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성적대들이 섞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좀 낮은 성적대들이 전체 평균을 조금 내리는 그런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대략 이 평균치도 이제 중요하지만 평균치 정도로 뭐 지원해도 뭐 제가 볼 때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하면 70% 컷을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신소재공학 같은 경우 지금 뭐 평균이 2.6, 70% 컷이 지금 2.74인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신소재공학 같은 경우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내신 성적도 상대적으로 좀 좋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하는 거를 역시 단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전기정보공학과도 한 2.93, 전자공학과도 한 2.72 정도, 그 다음에 스마트 ICT 융합공학도 한 3.3, 컴퓨터공학도 한 3.08. 근데 컴퓨터는 더 놀라운 거는 70% 컷과의 지금 편차가, 평균치가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많이 낮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프로그래밍 능력 등을 비롯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생기부에 이제 알뜰하게 잘 적혀 있는 친구들이 내신 성적의 불리함을 좀 극복하고 들어온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공생명 같은 경우 뭐 우리가 교과에서 확인했던 입결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좀 낮은데, 뭐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 평균치가 이렇게 낮다는 건 이건 일반고 평균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화공생명 같은 경우는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있는 학과 식품생명 같은 경우도 지금 평균치가 상당히 좀 높죠. 참, 네. 재밌는 결과입니다. 저는 이제 좀 식품생명공학을 볼 때마다, 올해 입결이 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입결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요 정도 2.60, 2.45 정도 형성을 했었습니다. 뭐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큰 편차가 생기지 않았었거든요. 대략 한 식품생명공학이 한 2.7 정도? 27이 아니라 2.7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앞서 이제 교과 전형에서도 좀 높은 점수대를 보이고 있었던 여기 이제 산업정보시스템, ITM, MSD 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입결 평균치가 우리가 뭐 교과 전형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가 단순히 이 정보만을 가지고 지원했다가는 네, 큰 코 다칠 수 있겠죠. 주의해서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 쪽으로 좀 넘어와 보면, 자, 영어 영문 같은 경우 지금 뭐 상대적으로 점수대가 좀 많이 낮습니다. 뭐 그 이유야 뭐 대략 다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자, 그리고 행정 같은 경우가 2.86 정도. 그리고 네, 문예창작 이 학과 많이 없죠. 한 3.30 정도, 3.59. 그리고 경영학과 인문에서 모집했던 경영학과가 지금 3.93, 4.36. 네, 제가 봤을 땐 여기에도 순수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라고만 보기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테크노 경영 전공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스포츠나 디자인 쪽은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첨단학과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응용학과, 그 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공학, 미래에너지 융합학과, 이런 학과들은 대략 한 2점 후반에서 3.0 정도 사이를 형성했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전 연도하고 비교를 직접적으로 이제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전 연도보다는 네, 이제 뭐 신설된 이제 모집 단위들이기도 했었으니까 뭐 이전 연도하고 뭐 단적인 비교는 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별도의 뭐 첨단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한 3.3 정도? 네, 한 요 정도 형성됐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생기부의 영향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학업 영향보다 진짜 생기부의 영향 자체가 더 중요한 범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요 입결은 그냥 참고 삼아서만 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 평균이 대략 한 3.15 등급 정도. 네, 제가 봤을 때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했을 때, 대략 한 2.7, 2.8 정도에서 한 3.0 정도 사이라고 보는데, 네, 얼추 그 정도 성적이면 일반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과기대를 지원해보기엔, 도전해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그리고 국가보훈, 그다음에 기회균 등 농어촌 전형, 네, 이렇게 이제 입시 결과들이 또 공개가 됐는데, 이 해당 전형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지원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다 살펴보지는 않고, 그나마 이제 모집 인원이 조금 많은 전형들이 기회균등이나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제 모집 규모가 조금 있는 전형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반 전형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전히 부족한 모집 인원이다. 그래서 성적들, 여기 나와 있는 합격생들의 성적들이 2025학년도에 또 변화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하게 살펴보고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뭐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뭐 논술 점수 뭐 100점 만점이겠죠? 그러니까 논술 점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평균치를 맞춰야지 이제 갈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등급 자체는 뭐 아시겠지만 그 반영 비중이 교과 30%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30%가 논술 점수를 뒤집을 정도만큼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행사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능 최저도 없기 때문에 여긴 정말 순수하게 논술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전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1월 20일 오전에 이제 봤었던 학생들의 논술 평균 점수가 지금 한 뭐 90.3 정도, 네,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뭐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싶으면 결론적으로 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셔서 모의 논술
또는 이제 논술 기출 이런 것들을 좀 뽑아가지고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뭐 평균점, 그러니까 그 논술 점수 평균은 한 90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90점 정도가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월 20일 오후반 같은 경우에 지금 87.1인데 이전 연도에 한 89.3이 나왔었으니까 네, 뭐 그렇게 매우 큰 편차는 아닌 것 같고, 대략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좀 시험을 잘 치러야 결론적으로 이제 논술 전형 합격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기 위주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들도 좀 공개가 돼 있으니까 이 입시 결과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들께서는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서울과기대 수시 모집 입시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봤을 때 전형 방법상에서의 큰 변화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있어서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다는 거는 네, 이제 상당히 수험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변동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전이 이제 뭐 신설된 것까지를 제외하면 뭐 전반적으로 변경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뭐 적당히 이제 그 지금까지 입시 결과 확인했던 이 부분들하고 그렇게 큰 편차가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각 학교들마다 이제 전형 방법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측면이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2점 초반대, 물론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서 1점대까지 진입을 해야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학과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2점 초반대 정도는 형성이 되어야 어쨌든 이제 합격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2.7에서 한 3.0 정도 사이, 네, 그 구간대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해서 올해 이제 서울과기대 지원하고자 이제 고려하시는 우리 수험생들 모두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날씨가 벌써 이제 6월 접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더워서 날씨가 이제 더울 때마다 정말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요 시기 잘 버티시면 이제 곧 선선한 가을이 오고, 이제 가을 낙엽 떨어지고 하는 시점이 되면 벌써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하고 뭐 수능 보고 이제 그런 때가 금방 돌아옵니다. 네, 조금만 더 잘 참고 견뎌서 좋은 성과들 이뤄내시기를 저희 리테일 아이도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